안녕하세요. 드림TV 채널의 대준입니다. 제가 초등 임용고시 관련 글을 올리던 시점부터 정말 자주 접했던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질문인데요. 이제 3학년에 올라가 고학번이 되어서 임용 관련 공부를 조금씩 시작해보려 합니다. 그래서 혹시 3학년 때 미리 준비하면 좋을 것들을 알려주실 수 있나요? 읽으면 좋은 책들을 추천해주셔서 좋고 미리 해놨으면 좋았을 공부들을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보통 임용고시는 3학년 겨울방학, 4학년 초부터 시작한다고 들었는데요. 그 과정을 2학년 겨울방학, 3학년 초에 경험해보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요약하면 임용 준비의 일반적 시작 시기인 3학년 겨울방학 혹은 4학년 초가 아니라 조금 더 일찍 초등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싶은데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물어보는 질문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보통 이런 질문을 임용고시를 경험했던 가까운 선배에게 한다면 거의 10명 중 9명은 그 시기에는 충분히 놀아. 나중에 공부 시작하게 되면 미리 공부했던 거 엄청 후회해. 무조건 놀고 후회가 남지 않게 또 놀아. 와 같은 비슷한 대답을 해줄 거예요. 사실 구구절절 맞는 말이고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이런 질문이 자주 나오게 된 계기나 상황 등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 대답으로는 질문하신 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찝찝한 부분, 불안한 부분이 잘 해소되지 않는다는 것도 압니다. 우리는 잘 알지 못하는 것에 막연한 두려움을 갖잖아요. 이러한 질문을 갖고 계신 분들도 아직 임용에 대해 자세하게 모르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두려움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초등 임용고시 전반에 대해 조금은 자세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영상을 보고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게끔 기회를 마련해드리고 싶어요. 물론 마지막에는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좋은지 제 개인적인 생각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택은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의 몫이지만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정보를 잘 정리해서 올바른 결정하실 수 있게 도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댓글란은 언제나 열려 있으니까요.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해결되지 않는 질문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 시작합니다. 먼저 초등 임용고시 시험의 구성부터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초등 임용고시는 크게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나뉩니다. 현재 1차 시험은 총 126점 만점이에요. 왜 100점 만점이 아닐까요? 왜냐하면 이 점수에는 학점에 따라 다르게 받는 내신 점수와 지역 가산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세부적으로 조직논술 20점과 교육과정 80점을 합친 필기 점수 100점, 그리고 내신 20점과 지역 가산점 6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 교육청, 경기도교육청 등 각 시도교육청에서 정식으로 발표하는 커트라인에는 내신 점수와 지역 가산점이 모두 포함된 점수, 즉 126점 만점으로 공고가 됩니다. 다만 현재 내신 점수와 지역 가산점이 1차 시험에서만 반영될 뿐 2차 시험에서는 반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실질적인 점수는 교직논술과 교육과정 점수를 합한 100점 만점입니다. 여기서 자주 나오는 질문, 초등 임용고시 1차 시험에서 내신 점수가 반영이 된다는데 어느 정도 반영이 되나요? 저 학점 관리 엄청 안 해서 학점이 엄청 안 좋은데 학점 때문에 떨어지진 않겠죠? 다음 자료는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 공고한 석차에 의한 등급별 성적 환산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저는 졸업학점이 3점 중반이었고 6등급에 속했습니다. 따라서 초등 임용고시 1차 시험에서 내신 점수로는 18.5점을 받았습니다. 저보다 내신이 아주 좋은 경우라면 여기서 1.5점을 더 받았을 것이고 저보다 내신이 많이 안 좋은 경우라면 1.2점을 더 적게 받았겠죠? 이는 지원하시는 지역에 따라 등급 간 차이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지원을 계획 중인 시도교육청의 시행 공고문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찾는 방법은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이 시험은 1점 차이로 합격, 불합격이 나뉜다고 하던데 그러면 내신 점수도 중요한 거네요? 이러한 내신 점수가 최종 점수까지 이어진다면 꽤 중요한 의미를 가질 거예요. 그러나 현재는 1차 시험에서만 영향을 주고 1차 시험이 끝난 그 이후부터는 내신 점수와 지역 가산점 모두 제외되기 때문에 사실상 의미가 없다는 게 공통된 의견입니다. 실제로 내신 9등급, 10등급에 해당하는 학생이 고득점으로 임용에 합격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러니 질문하신 분들 마음 편하게 가지고 발 뻗고 주무셔도 됩니다. 대신 졸업하기 위한 최소 요건은 무조건 충족하셔야 해요. 임용에 합격해도 졸업이 안 돼서 초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이 나오지 않는다면 임용을 합격해도 그 자격이 취소됩니다. 자, 이렇게 126점을 만점으로 1차 합격차를 선발인원의 1.5배수만큼 선발합니다.
이렇게 1.5배수만큼의 1차 합격차를 선발하고 나면 앞서 말한 것처럼 2차 시험에서는 내신 점수 그리고 지역 가산점이 제외됩니다. 2차 시험은 총 100점 만점이에요. 나중에 10월 초가 되면 하나의 지역을 선택해서 원서를 접수하게 되는데요. 이때 지원하신 지역이 어느 지역이냐에 따라 치르게 되는 과목이 조금씩 다릅니다. 서울을 기준으로 설명해드리면 서울은 교사학습 과정은 10점, 심층 면접 40점, 수업 실현 40점, 영어 수업 실현 및 면접 10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경기는 여기에서 교사학습 과정은 시험이 없고 심층 면접 40점, 수업 실현 50점, 영어 수업 실현 및 면접 10점으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이 2차 점수 100점과 앞에서의 필기 점수 100점을 합쳐서 총 200점으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초등 임용고시 1차 시험의 점수 체계와 시험의 구성에 대해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최근 초등 임용고시의 경향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단연코 2차 시험의 강화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흔하게 초등교사의 전문성이라고 부르는 영역은 1차 시험보다는 2차 시험이 타당도와 신뢰도가 높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1차 시험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과 지도서에 있는 내용을 얼마나 잘 외우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공정성은 높지만 초등교육 현장에서 필요한 교사를 선발하기에는 적합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1차 시험은 수능처럼 전국 공통으로 치르는 시험인 반면 2차 시험은 대학별로 실시하는 면접처럼 시도 교육청별로 실시를 하기 때문에 각 교육청 입장에서도 원하는 인재상에 적합한 예비교사를 선발하는 데 있어서 2차 시험의 변별력 강화를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강화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2차 시험은 무엇을 물어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도 교육청별로 차이는 있지만 초등임용고시 2차 시험에서 시험을 보는 과목은 크게 교사학습 과정안, 심층 면접, 수업 실현 및 면접, 영어 수업 실현 및 영어 면접입니다. 어떤 지역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이는 제2차 시험 시행계획 공고문을 읽어보셔야 합니다. 이러한 시행계획 공고는 네이버 카페 하이패스에 가입하시면 왼쪽 카테고리 임용시험 공고에 모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영상의 분량상 모든 내용을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자신이 지원할 시도교육청의 시행계획 공고문은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2차 시험의 과목 안에서 제가 따로 표시를 해둔 영역 심층 면접, 수업 실현의 배점을 보면 아시겠지만 서울의 경우 80점, 경기의 경우 90점으로 사실상 2차 시험의 당락을 결정합니다. 실제 변별 또한 심층 면접과 수업 실현에서 모두 결정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 중 심층 면접부터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내를 드리면 2차 시험의 문제는 모든 지역에서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모든 문제는 복기된 문제입니다. 따라서 실제 문항과 약간씩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심층 면접의 문항은 크게 구상형과 즉답형으로 나뉩니다. 구상형 문항은 5분간의 구상 시간이 주어지며 구상을 마치고 평가실에 들어가 답변을 하게 됩니다. 즉답형 문항은 제시문을 확인한 순간부터 시간 카운트가 들어가며 추가 질문이 있는 즉답형과 추가 질문이 없는 즉답형이 있습니다. 추가 질문이 있는 경우 즉답형은 총 3분 안에, 추가 질문은 총 2분 안에 답변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추가 질문이 없는 즉답형의 경우 3분간 답변을 합니다. 먼저 2019학년도 서울 심층 면접 구상형 문항인데요. 협력적 프로젝트 학습에 대한 내용을 물어보고 있는 문항이었습니다. 자료를 제시하고 6차시까지의 수업 계획과 함께 해당 프로젝트가 완료된 이후 학생들에게 기대되는 변화를 구설하는 문제였습니다. 다음은 2018학년도 서울 심층 면접 구상형 문항입니다. 생활지도, 가정교육과의 연계, 학급 구성원 사이의 갈등 관리를 주된 내용으로 다루고 있는 문항이었습니다. 학부모에게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 5가지와 각각의 교육적 필요성, 총 10가지를 답변해야 하는 문항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가지수를 물어보는 경우 변별력이 상승하게 되겠죠? 2018학년도 서울 심층 면접 즉답형 문항은 매우 중요한 주제였던 교원학습 공동체에 대한 내용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는 많은 시도교육청의 정책 자료에도 반영이 됐던 내용이라 대부분 기본적인 내용을 숙지한 상태로 문제를 풀었는데요. 자신이 교사의 전문성을 기르는 연구 모임을 만든다면 모임의 주제와 구성원의 조직은 어떻게 할 것인지,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이고 각각의 이유는 무엇인지 3분간 대답을 하면 됩니다. 이러한 대답을 마치면 추가 질문이 적힌 종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추가 질문에는 당신이 구성한 모임에 사람들이 잘 안 오는데 예상되는 원인이 무엇일지 말하고
해결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설명하면 되는 문항이었습니다. 이거 아마 동아리 회장이나 과대표를 해본 사람이라면 쉽게 대답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다음 추가 질문이 없는 즉답형 문항은 자신의 교육관과 어울리는 글을 골라 그 이유를 설명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학급 경영 측면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실천 방안을 제시하는 문항이었습니다. 문항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초등 임용고시 2차 문제를 쭉 접하고 풀어보면서 현장에서 당장 일할 수 있는 준비된 예비교사를 뽑고자 한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실제로 2차 시험 문항은 수업을 직접 해보고 학급을 경험해본 경험이 있는 현직 교사가 풀기에 더 쉬운 내용이 많이 출제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답변에 기반이 되는 교직관, 학생관, 학급 경영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은 단기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교직에 관심을 가지는 시기부터 꾸준하게 연구하고 고민해야 하는 영역이기도 하고요. 다음은 심층 면접만큼이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수업 실현입니다. 서울의 경우 15분 동안 구상 시간이 주어진 후 10분간 수업 실현을 진행합니다. 10분간 수업 실현을 마친 이후 수험자 책상 위에 놓인 반성적 성찰 문항을 확인하고 제시된 질문에 대해 5분간 즉답을 하게 됩니다. 수업 실현은 위의 예시처럼 과목, 단원, 차시의 학습 목표가 주어지고 관련 조건을 참고하여 조건을 충족하며 학습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을 실현하게 됩니다. 이는 1차 시험을 준비하며 공부했던 지도서 강론 내용과 본인의 수업 스타일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수업 진행의 절차를 만들고 이러한 진행 절차에 문제 조건을 적절하게 반영하여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해당 영상에서 수업 실현에 대해 자세하게 다루기에는 시간이 부족해서 영상 설명란에 적어놨습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영상 설명란을 참고해주세요. 적어준 링크에 들어가시면 저의 경우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을 했는지 상세하게 적어놨습니다. 또한 다가오는 11월에 임용고시 2차 수업 실현을 어떻게 하는지 실제 실현하는 예시 영상을 올릴 예정입니다. 그때 올라온 영상을 참고하시면 감을 잡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앞서 말씀드린 심층 면접과 수업 실현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뚜렷한 교직관, 그에 따른 학급 경영 방침과 함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수업 노하우 등이 필요하겠죠. 제가 개인적으로 교육대학교 커리큘럼의 취약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교대를 졸업하고 나서도 당장 현장에 나갔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혀 감을 잡기가 어렵다는 부분이었습니다. 졸업하기까지 실습을 여러 차례 나가긴 하지만 이미 체계가 잘 갖춰진 학급에서 잠깐 수업만 하고 오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사실상 현장에서 맞닥뜨리게 될 실제 상황과는 괴리가 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학급 담임을 시작할 때 어디서부터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았고 현장에서 하나하나 부딪히면서 또 교사 커뮤니티에 도움을 받으며 배웠는데요. 임용시험의 구체적인 모습이 어떻게 바뀌던 본질적으로는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을 갖춘 교사를 뽑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임용시험을 준비하기 전에 이러한 내용에 대해 고민해보시고 공부하시면 분명 임용에서도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나의 교직관은 무엇인지, 교육의 목표는 무엇인지, 아이들과의 관계 형성은 어떻게 할 것인지, 교직관에 따른 학급 경영의 모습은 어떠한지, 학부모들과의 첫인사, 또 학부모 상담은 어떻게 할 것인지, 학생 상담 및 지도의 방법과 수업 기법 및 전략, 그리고 특수한 요구를 지닌 아동들에 대한 지도 등 다양한 질문들이 있겠죠. 교대 수업에서도 분명히 이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고 수업 때 배웠던 내용에 대해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라면 조금 더 깊게 공부하고 실습을 나갔을 때 학교 현장을 유심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3학년 때 교내 연구 모임을 진행하며 교육 서적을 정해서 토론을 해보고 여러 질문에 대한 답을 조금씩 블로그에 정리했는데요. 사실상 그때 읽었던 책 그리고 그 시절에 정리했던 생각으로 임용고시 2차 시험에 대한 대답을 대부분 했습니다. 오히려 2차 시험 기간 열심히 외우고 연습했던 만능 답안은 실질적으로 쓸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시험에 대한 변별을 쉽게 확보하는 방법 중 하나가 기존의 방식으로는 쉽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출제하는 것입니다. 흔히 만능 답안이라고 불리는 형식적인 틀을 깨는 문제를 출제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문제가 나올수록 평소 깊은 고민 없이는 현장에서 문제를 바로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수업 실현에 대해서는 실습에 더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시고 기회가 된다면 대표 수업이나 수업 연구대회 등에도 나가보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물론 교대 생활이 굉장히 바쁘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걸 잘 알아요.
다만 3학년 혹은 그 이전부터 인강을 들으며 초등 임용고시 1차 공부를 시작하는 것보다 훨씬 본질적인 준비가 될 것이고 끝에 가서는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특히 모든 교대생이 공통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실습에 대해 더 집중할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는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시기에 나가게 되는 4학년 1학기 실습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실습 때 경험했던 학교와 교실의 모습으로 임용고시 2차 시험을 준비하기 때문에 실습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마지막으로 공부하실 때 좋은 참고가 될 공간이나 자료 같은 걸 몇 개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초등 아이스크림인데요. 초등 아이스크림 사이트에 들어가면 정말 양질의 정보와 자료가 많아요. 이 안에서 쌤블로그, 쌤튜브에 들어가면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이 어떻게 수업을 하고 계신지 살펴볼 수도 있고 실습 기간이라면 수업에 대한 아이디어 또한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는 에듀콜라라는 사이트인데요. 교육을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는 선생님들이 요일마다 다양한 주제 에세이를 업로드하는 공간입니다. 제가 아는 분들도 이곳에 집필진으로 참여하고 계시는데요. 좋은 글이 많아서 이것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셋째는 다음 웹툰 교실 공략기인데요. 현직에 계신 선생님이 현장에서 겪는 아주 다양한 상황을 재미난 웹툰으로 그려주셨는데 쉴 때 가볍게 보기도 좋고 꼭 생각해보면 좋을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아주 잘 표현해주신 것 같아 추천합니다. 넷째는 교육 시사 정보가 기재되는 에듀프레스라는 곳인데요. 앞서서 추천드린 것보단 조금 무겁지만 직접적으로 2차 시험의 주제가 될 만한 내용이 많아 적어봤습니다. 다섯째는 경기도교육청의 자기성장 소개서 문항입니다. 먼저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를 접속하고 상단 인사, 채용 시험 카테고리를 클릭하면 왼쪽 하위 카테고리 중 시험 정보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이걸 클릭하면 다음 같은 창이 뜹니다. 이 안에서 키워드로 제1차 혹은 임용 등의 게시물을 검색해보면 다음 같은 게시물이 뜨는데요. 이 안에 자기성장 소개서 제출 및 작성 서식이라는 첨부 파일이 있는데 그걸 확인하시면 됩니다. 경기도교육청의 자기성장 소개서 문항은 생각해볼 만한 질문을 여러 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살펴본다면 가장 직접적인 대비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육다큐 프라임 같은 걸 찾아보시고 떠오르는 질문을 적어보는 것도 추천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정보를 알려드렸으니 제 개인적인 견해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는 저의 생각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고 선택은 여러분이 직접 하시면 됩니다. 이 공부는 남들보다 먼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남들이 시작하는 시기에 시작해서 끝까지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공부입니다. 먼저 시작하면 그만큼 먼저 지치게 돼요. 그리고 남들이 달릴 시기에 지쳐서 끝까지 전력을 다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실제로 3학년 2학기에 시작했는데도 여름방학 되니까 지쳐서 왜 제가 3학년 2학기에 시작한다고 했을 때 말리지 않으셨나요? 라고 묻는 경우도 몇 번 봤어요. 임용합격을 최우선 순위로 둔다면 차라리 인강을 듣는 것보다 현재 임용고시 2차 시험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임용고시 2차 시험에서 무엇을 물어보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여러 사이트에서 개인적으로 공부해볼 주제를 찾아 공부하는 것도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노트나 블로그 같은 기록 공간을 만들어서 꾸준하게 기록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습, 독서 모임, 기록 이렇게 세 가지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실습은 정말 그때 경험했던 학교와 교실의 모습으로 임용고시 2차 시험을 준비하게 될 뿐만 아니라 실습 때 봤던 학급 운영의 모습이나 수업의 모습으로 실제 현장에 나가서 수업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답니다. 또한 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모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도 있죠. 정말 교대 생활을 하면서 함께 배울 수 있는 사람, 같은 목표를 가지고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사람 한두 사람이라도 만난다면 성공한 것 같아요. 제가 교대생일 때 했던 연구 모임은 어떻게 운영했는지 영상 설명란에 적어두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마주하게 될 고민에 대한 답을 꼭 기록으로 남겨두실 것을 권하고 싶어요. 기억을 더듬어서 좋은 교사가 된 사람은 없다. 기록만이 좋은 교사를 만든다. 이런 말이 있어요. 기록하는 게 귀찮을 때마다 다시 떠올리게 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정말 나중에는 기록한 것만 남게 될 거예요. 이른 시기에 임용시험에 대한 불안을 안고 질문을 하는 후배님들, 그리고 제 오프라인 특강에 와서
고민 상담을 하고 가는 후배님들을 여럿 마주하면서 그 안에 있는 불안감과 두려운 마음이 잘 느껴졌습니다. 왜곡된 입시제도 안에 필연적으로 고통받는 학생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임용제도 또한 왜곡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안에서 고통을 받는 분들도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교육대학교의 재학기간이 그리고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기간이 임용에 대한 두려움으로 어쩔 수 없이 견뎌야 하는 시간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교육에 대한 깊은 고민을 이어가고 또 현장에서 아이들과 만날 준비를 하는 기간이라고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보낸다면 이 안에서도 소모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할 수 있는 지점도 분명히 존재할 거라고 생각해요. 또한 이 시험의 합불은 단순히 공립학교의 교사가 되느냐 아니냐의 차이일 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물론 합격하면 너무 좋겠죠. 그렇지만 그것에 너무 많은 가치를 둬서 그동안 꿈꿔왔던 이상마저 잃게 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대를 졸업하는 것만으로 교원 자격증이 나오기 때문에 교사로서 생활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은 이미 아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훌륭한 교사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임용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후배님들에게 이 영상을 바칩니다. 학교 현장에서 만나게 될 그날을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드림TV의 대준이었습니다.